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걸 확인해 보자. 거기에 판례가 이제 나오죠. 교재 334쪽에 보면 아까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경우와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 다르게 보죠. 그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1번 통상 우편,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이 안 돼 왔다 하는 이유만으로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해되죠? 응? 추정 안 해주잖아. 응. 그리고 2번은 뭐야? 그러면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도달됐네 안 됐네 싸움이 났대. 그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응? 그 증명 못하면 도달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1번 어떻게 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뭐 도중에 유실, 반송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은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지? 추정, 간주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 본다 이렇게 틀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좀 특수한 경우야.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 주민등록은 어디다 해놨는데 실제 거기 안 사는 사람이 있지. 근데 이제 행정법적으로는 주민등록지로 우편물을 보낸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내놓고 거기는 안 사는데 그 안 사는 사람에게 등기 우편물이 가니까 거기 집주인이 대신 수령을 해놓은 거야. 응? 대신 수령을 했어. 근데 그게 아마 상대방한테 뭐 불리한 문서였는지 모르지.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만 해놓고 안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집주인한테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거는 도달이 된 거로 나는 인정 못해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거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지로 우편물이 발송돼 왔는데 그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집주인이 대신 수령한 거 도달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내 대신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세요 하고 권한을 줬다면 그건 도달로 인정될 게지. 그죠? 그런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송달의 효력 발생 판례 그랬지? 네, 그래서 1번 잘 나온다. 1번 보면은 판례가 자 키워드는 납세 고지서야.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 있지? 자, 세금 고지서는 반드시 뭐야? 본인이든 뭐 동거이든 수령을 전제로 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키워드 납세 고지서 첫째 끝에 반드시 세금 낼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그러니까 키워드가 수령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세금 부과 조치에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이나 뭐 그 동거인 등의 수령이 있어야만 세금 부과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셋째 줄 상대방은 자기한테 무슨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대. 다 알고 있어도 세금 낼 의무가 생기려면 세금 고지서가 도달이 돼야,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를 보냈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마지막 줄 세금 부과 처분의 내용을 사실상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보내서 도달시키는 게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공부해야 됩니다. 2번은 납세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이게 전제조건이니까 이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게 뭐 법을 위반해서 하여튼 그게 부적법하게 행해졌다면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응? 그렇다면 그 세금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면 해서 세금 부과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세금 부과 조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그것만으로는 이게 애초에 세금 부과 조치가 부적법하게 고지서가 보내진 것에 하자,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응? 이번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위에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미치는 부분은 아까 뭐야? 두 번째 줄에 보면 내용을, 송달받은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아까 공부한 거였지. 그래서 그 3번 아래 보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야. 만 8살짜리 애한테 뭔가 중요한 문건이 왔고 걔가 받았다고 해서 이거 도달로 인정 못한다 하는 취지의 판결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뭐야? 그냥 읽고만 가죠.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이게 내용적으로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역하면 보통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근데 아마 이게 그 명예 전역이니까 우리가 뭐 저 일반 회사에서도 명예 퇴직이라고 하잖아요. 명퇴. 이게 아직 정년이 안 됐는데 좀 일찍 자기가 퇴직하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돈을 좀 더 얹어주는 그런 형태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인 공무원인데 뭐 명예 전역자로 선발이 됐다가 취소가 됐나 봐. 그지? 취소하는 조치 뭐로 해야 된대? 문서로 해야 되는 거다. 응? 이렇게 하면서 밑줄 친 것만 따라가 봐. 그렇다면 이 사건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뭐야? 이미 전역 명령, 그러니까 강제로 너 이제 그만둬 하는 전역 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대. 그러면 여기 명예 전역 선발은 아직 군인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명예 전역 선발, 명예 전역 시키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 명예 전역 선발 선발했던 걸 취소한다는 통지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전역이 된 사람이야. 그만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명예 전역 선발 취소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군무원 시험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5번을 보자. 응?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자, 고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돼? 안 받으려고 회피. 그래서 그 세무 공무원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됐대? 그 영업장에 고지서를 두고 왔대. 그것만으로 이른바 우리 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대. 그것만으로 단적으로. 응? 그죠? 그래서 5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다 만나서 전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특정인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편물을 보내니까 거기 그 사람 안 산다고,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돼 있지 안 산다고 계속 반송이 되어 오는 거야. 그럼 또 공무원가 한번 확인해야 된다.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했는데 그게 안 살더라.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이제 관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무슨 우리 관공서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고나 고시 이런 걸 또 공시송달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여기 앞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또 하나는 뭐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야. 이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면 이렇게 내. 상대방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공고하는 방법을 쓴다. 하나에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거 말고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또 밑줄 쳐주세요. 어떤 방법을 쓰래? 관보, 이게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인 공보, 광고부서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몇 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고하라고 한 거지? 두 가지. 왜냐면 앞에 것들 중에 한 가지에다가 또 별도로 인터넷. 인터넷은 꼭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한 거 어떻게 해? 인터넷도 거기다 껴넣어. 예,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콤마,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X. 그게 포인트.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숫자. 공고, 아까 이제 이렇게 해당이 돼서, 1항에 해당돼서 공고라는 방법을 쓴 경우, 뭐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로 봐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 실제로 상대방이 내용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어.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 그래서 14일 그게 포인트, 그죠? 자, 뭐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공부 판례 체크해. 자, 거기 보면 첫째 줄에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 및 고시하는 방법 썼죠. 여기는 이제 고시의 포인트가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다. 이제 행정위원회 결정하고 이제 고시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알린 거야. 그죠? 네. 그런 거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니까 청소년에게 가입시키면 안 되고 청소년에게 무슨 관람하기 하고 뭐 시청하기 하고 뭐 이거 안 된다 이거지. 뭐 누구한테? 모든 응? 일반인 포함해서 누구를 포함해서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서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번에 고시 공고 방법으로 다 하지 말라고 금지 의무를 부과한 거다. 응?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이트 운영자가 소송을 내서 싸웠어요. 아니,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러면 이걸 유해 사이트로 결정났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문서로 나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통보를 개별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안 했으니까 이건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러나 이거 보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고시하는 행위는 일반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한 번의 조치로 일률적으로 다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이므로 그 사이트 운영자 그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효력이 안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해되죠? 성격이 고시라는 방법을 쓴 거니까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가 효력 중에서 몇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들끼리 하는 행위하고는 좀 다른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에는 이게 이제 공익 목적 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특별한 효력이 인정돼. 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내용적 구속력이라 그러는데 이건 별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쉬운 얘기지. 뭐야? 세무서장이 요건을 갖춰서 너 언제까지 세금 내라 하고 구속 보내서 도달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 그 내용대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상대방한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의 세무서장은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생기는 거고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허가해주면 상대방은 법이 정한 금지 의무가 없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그 행위를 해도 되는 효과가 생겨. 이게 내용적 구속력이야. 응? 그래서 허가해줘 놓고 함부로 막 행정위원이 허가를 박탈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라 이거 시험에 별 논점이 없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응?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내용대로 국민하고사의 효력이 생긴다. 별 논점 없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공정력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중요. 공정력이라는 건 매우 중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별한 효력.
네, 근데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의 효력을 말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공정력?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응? 자, 공정력이랑 아까 그런 얘기했지. 가정 단정해로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요건을 못 갖춘 하자, 위법이 있어. 근데 위법이 있어도 위법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지.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는 게. 그래서 줄이면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가죠. 그러면 무효인 거는 가만 놔둬도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야. 응? 그런데 경미한 하자, 경미한 흠이 있는 행위는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다르지.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취소라는 권한 있는 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효력이 유지되니까 국민은 어떻게 돼?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긴 한데 무효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더라도 야 이건 위법이니까 난 효력 인정 못해, 나 안 따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들로 따르도록 일단 위법이 있더라도 취소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도록 상대방 국민을 구속하는 힘, 구속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서 어디가 포인트냐? 행정행위 하자, 즉 흠, 위법이 있더라도 읽어나가자. 그 하자가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행위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소시킬, 행정기관 행위 위법 맞다 그래서 취소시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여러분 유효라는 단어 이해해야 돼. 일단 위법하지만,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이 나와서 이제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 그래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 요거 최근 문제에 뭐로 나왔는지 알아? 일단 적법한 것으로 통용. 아니야,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위법이네하고 다툼이 있잖아. 그래서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져서 위법이다 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응? 유효, 적법이라고 하면 안 돼. 일단 유효한 거로 통용되는 효력. 응? 그래서 넷째 줄 끝에 보면 뭐라 했어? 내가 셋째 줄에다 아예 가로 속에 써놨지? 적법 아니다. 이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게 아니다. 적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걸 취소시켜서 효력을 없애는 권한이 있는 자를 뺀 나머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넷째 줄에 보면 뭐야?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응?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지 마음대로 지 독자적 판단으로 나는 효력 인정 못해 하고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하지 못하게 구속하는 힘. 이걸 공정력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성질이 있는데, 자, 요거는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법집행위는 일단 적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따라라.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야. 결국 뭐야? 위법인지 적법인지 논란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권한 있는 기관이 판정을 내릴 때까지는 일단 행정 목적에 원하는 달성을 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을 일단은 통용시키자는 정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절차적 효력이에요. 절차법적 효력. 우리 교재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 그치? 둘째 줄 끝에 가면 절차법적 효력이라고 했지? 첫째 줄은 실체법적인 적법성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실체라는 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적법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따라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절차 밟아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인정 유지시키도록 하자라는 절차법적인 효력에 불과하다. 응?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냥 어차피 또 공부할 거지만 그 의의에서 두 번째 내가 써놨지. 이거 행정기관이 아니 이거 위법 맞다. 이거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권한 가진 자 누구야?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했다가 세금 부과한 자가 처분한 행정청이에요. 처분청. 그럼 세무서장은 자기가 세금 부과했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스스로 인정하면 처분청이 알아서 취소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알아서 취소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국민이 신청하는 거지. 이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그래서
일단 법원에다가 하면 취소소송 제기받은 행정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 시간 비용 많이 걸리니까 상급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취소받는 거. 이게 행정심판 절차라는 거잖아. 그래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자는 아무나 취소할 권한 없어요. 셋만 있어. 처분청, 응?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에서 상급기관, 응? 상급기관 판정 권한이 있는,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세 군데만 취소 권한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뒤로 가니까 판례. 우리 대법원도 공정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 공정력이라 하면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시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시킬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효력에 불과하되, 응?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지. 행정행위가 취소가 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죠? 취소가 아직 안 돼서 공정력이 인정돼요. 그럼 뭐야? 일단 취소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통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위법이야 주장하고 법원에 취소시켜달라고 소송 낼 수 있죠? 응? 그리고 법원도, 그러니까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이건 위법이다 적법이다 확정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셋째 줄, 행정위가 취소가 아직 안 돼서 더 줄이면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줄여서 상대방은 얼마든지 뭐야? 이거 내가 멋대로 내가 독자적으로 효력을 내가 없어 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위법이니까 취소해줘 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하는 것까지 이거 못하게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위법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응? 근데 이런 걸 이제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행정행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 상대방은 위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위법 주장하면서 취소하고 소송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단지 지 맘대로 효력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응? 자, 그럼 왜 이런 걸 인정할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세금 부과해주고 뭐 허가해주는 조치, 우리가 배운 행정의 종류들 위법이 좀 있다 해도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로 인정하고 따라라. 이거 왜 인정할까? 그랬더니 이론적 근거가 있는데 뭐 3개 정도가 있는데 3번이 중요합니다. 응? 3번만. 3번 제목이 뭐야? 행정정책설 또는 법적 안정성설. 그죠? 이게 이제 뭐 아무 이견 없이 인정하는 견해예요. 응? 그래서 뭐야? 정책적인 이유. 응? 또 다른 말하면 일단 국민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이 법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은 일단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조치가 나오면 조금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응? 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못 따라. 이거 효력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응? 불리하면 일단 부정하고 볼 거 아니야. 안 따르고 보다가, 응? 그러면서 이거 위법이 아니라고 확정이 나야만 내가 그때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 행정 목적 원활히 달성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정 목적의 원활을 지어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일단 우선권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뭐하고 또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야. 개인끼리의 관계. 내가 예전에도 비교했을 텐데, 개인끼리는, 자, 먼저 봐.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일단 하면 상대방은 위법한 세금 부과 조치다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무효일 정도가 아니라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따라야 되니까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내놓고 위법인 세금 부과에 조치했다. 싸워서 취소를 받고 그 다음에 뭐야? 낸 세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개인끼리는 너 왜 내 빚 돈 빌려가 놓고 내 돈 안 갚아? 상대방 돈 갚을 의무, 돈 갚아라 했는데 상대방 뭐야? 내가 무슨 돈 갚을 의무가 있냐? 응?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 일단 갚고 나서 소송으로 싸워서 갚을 의무 없다 판정이 나오면 다시 되돌려 받아가나? 아니지. 얘는 갚을 의무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돈 받을 자가 소송을 내. 제 돈 안 갖고 있다. 돈 갚을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돈 갚으라고 판결을 해달라. 그리고 제가 돈 빼돌리고 자기 재산 빼돌려서 돈 없다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재산 압류해달라. 압류 결정해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 지면 갚을 의무가 내가 이제 그때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지연된 이자만큼 이 이자는 또 줘야 되지만 그 내가 비교하자면 개인끼리는 이거 서로 싸움 나면 이 의무 이행 안 해도 되잖아. 근데 행정위원회 세금 모으면 일단 따르고 나서 싸워야 돼. 이게 차이야. 그죠? 네. 그런 이유가 바로 다르게 하는 이유가 정책적인 이유.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뭐 거의 시험에 쓰이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 주장했던 얘기들. 그 뭐 1번에 보면 자기 확인서. 이거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들어봐. 자, 우리 국가기관이 어떤 법 집행을 하면 이게 마치 이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국가 행정기관 스스로가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확인을 한 거다. 그러니 따라라. 응? 뭐 이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죠. 야, 국가기관이 위법 행위를 많이 하겠냐? 적법한 행위를 많이 하겠냐? 응? 대부분 적법한 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를 대부분 하겠지. 위법한 행위는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뭐 해야 하는 거야? 그 예외에 해당하는 위법이라는 걸 니네가 위법이라는 걸 증명을 해. 이런 식의 논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뒤에 얘기할 게 또 그렇게 연결돼요. 옛날에 자기확인설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조치 상대방 국민이 재판에서 입증해야 된다고 봤어요. 예외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국민이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응? 논리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서는 3번. 그 다음에 실정법적 근거. 자, 그동안에는 이 법에 직접 공정력이라는 문구를 쓰거나 공정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기 써놨죠, 두 줄. 응? 종래, 즉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2021년 4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공정력을 직접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문구를 읽어보니까 우리 공부한 내용 거의 같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철회하거나 하여튼 줄여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원래부터 무효일 정도로 무효로 인정되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는 공정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누구나 이건 무효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체크할 건 없고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이제 공정력에 관해서 직접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2번 간접적 근거라는 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로 이제 법에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신청을 하고 권한가계위원이 취소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소위 취소 소송 제도, 취소 심판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이 말하자면 뭐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취소를 받아라 한 거니까 결국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법인 행위는 이렇게 권한이 있는 게 취소가 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거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국민들로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라 하고 규정을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법의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들, 또 행정심판법이 정한 취소 심판에 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봐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간접적 근거를 크게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기본법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정범위 및 한계 있죠? 중요합니다. 자, 첫째,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 아닌
다른 행정작용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효력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행정행위가 뭐야?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해가지고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변동 발생시키는 행위, 그런 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그러니까 그 옆에 가로 속에 보면 행정기관이 하는 다른 작용들 있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행위, 그다음 뭐야?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국민하고 행정법상 계약 맺는 행위 등등, 이런 다른 행정작용에는 위법이 있다 그러면 다 무효만 있어요. 위법 정도가 경미하다고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 유지 이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가 행정입법 배웠잖아.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데 상위법에 어긋나게 법 만들었다. 이 흠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법은 무효만 되는 거죠. 흠이 있지만 취소 사유, 취소될 때까지는 흠이 있는 상태로 유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1번 중에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에는 공정력이 없습니다.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뭐 부존재나 무효, 줄여서 뭐 무효, 아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효력을 부정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죠. 무효인 행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망은 그냥 내가 첨부해 놓은 거야. 별로 시험에는 쓰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정력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자는 누굴까? 취소권이 없는 자들이지. 취소권이 없는 자들은 위법이 있더라도 일단 인정하고 따르는 거지. 근데 취소권이 있는 자는 심사에서 위법 맞네, 취소시켜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취소권이 있는 자한테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거고 그냥. 자,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어요. 입증 책임 나왔지. 입증 책임은 이제 재판 갔어, 소송 가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정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거야. 그런데 아까 했듯이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법이라는 점은 소송을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국민이 전적으로 위법임을 입증해야 하는 거다. 옛날 논리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논리 아니야. 자, 뭐냐? 야,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국민이 일단은 효력 인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절차상 다 소송 절차 다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 권한 가진 기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만 행정 목적의 원하는 달성에서 통용을 시키지 않은 그런 효력에 불과한 거지. 행정기관이가 내용적으로 일단 적법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따라라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를 소송에서 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 공정력하고 연결시켜서 뭐 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또 이 소송에 관한 어떤 논리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원칙대로 가야지 공정력을 갖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배우는데 세금 부과했는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일단 소송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위법이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증명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반대 아니다, 그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은 맞대응을 해서 행정기관이 또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증명하는 거 다 들어보고 결국 법원이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전적으로 뭐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증명할 책임을 전적으로 갖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건 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역시 핵심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에 뭐라고 써 있어? 소위 공정력이라는 효력과 소송에서 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지는 관계가 없는 문제로 봅니다. 응?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시험은 어떻게 낼까? 나오면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위법임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안 돼요. 응? 그건 옛날 논리라고. 공정력하고 연결시켜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줄로 끝. 그 다음이 공정력과 선결 문제라는 주제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내는 부분.
시험에 있어서 공정력이라는 부분과 관해서 제일 시험을 많이 내는 부분이 이 선결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응? 자, 선결 문제라는 부분은 일단 그냥 그 선결 문제라는 용어를 한번 풀어서 해보자. 먼저 선자잖아. 먼저 결정 내려야 할 문제. 이걸 선결 문제라고 칭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이 A라는 사람 뭐 허가받아 영업하는 사람인데 당신 뭐 위반했어. 그래갖고 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어요. 몇 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하명이지 영업하지 마라. 영업정지. 그런데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했냐? 이거는 이제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업정지를 일주일 시켰어. 7일. 보통 그렇게 7일 정도? 뭐 그렇게도 나요. 3일 영업정지도 하고 하는데 뭐. 응? 그래서 그 7일 영업정지 시켰는데 7일 다 지났어. 그래서 얘는 일주일 영업을 못한 상태. 근데 뒤늦게 처음에는 그냥 따랐는데 일주일 지나서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야 그거 잘 위법 아니냐? 응? 그거 갖고 뭐 영업정지 시킬 사안은 아닌데 이래갖고 위법이라고 소송 한번 해봐. 응? 그래갖고 이 영업정지가 다 끝난 뒤에 뭐라고 소송했어? 끝났으니까 영업정지 취소해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 끝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내가 영업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 응? 뭐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응? 그런데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가 지난해 공법관계, 사법관계. 자, 무조건 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송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런 식으로 나누죠.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끼리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다 민사소송. 그러면 이게 이제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사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우리 담당 그 법원을 편의상 민사법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법원 가면 민사 담당하는 부서, 뭐 부서별로 나눠져요. 행정소송 담당하는 부서, 뭐 형사재판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어느 조직이든 부서별로 나눠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인데 이렇게 부서별로 나눴는데 편의상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 부서를 민사법원 이렇게 지칭하자. 그럼 민사법원의 판사, 우리 아까 얘기했지. 민사법원의 판사는 행정기관이 한 행위 취소, 위법이니까 이건 없던 일로 취소한다. 민사법원의 판사는 취소시킬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취소권이 없어요. 응?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이 소송 사건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된다고 판결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인데, 근데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위법행위라고 인정이 돼야 돼. 그렇다면 자, 이 민사소송 사건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사가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심사 결정을 해야 되지? 위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 이게 선결 문제야.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 위법 여부, 이게 먼저 결정이 내려져야 그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 이 사건에서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선결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내가 엮어보자. 민사법원의 판사가 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한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 아니다, 이거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즉, 자, 이제 질문이야. 민사법원의 판사가 이거 독자적으로 야, 이거 위법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라. 응?
배상해라 하고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판결을 하면 소위 공정력이라고 우리가 지금껏 배운 공정력이라는 효력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응? 가능할까 안 할까? 판단 독자로 위법인지 판단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것 같아? 응? 자, 여러분 다시 페이지를 전 페이지로 가서 공정력의 정의를 다시 봐봐. 공정력의 의 쭉 읽어나가면 맨 끝에 내가 뭐라고 써놨지? 공정력의 의에서 취소권이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거야?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 민사법원 판사가 야,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었어 판단한다고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단지 위법하게 행해졌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효력을 없앨 수도 없어. 민사법원 판사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취소해서 없앨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란 이거 위법하게 행해진 거 맞아. 위법 정도 인정하는 건 이 공정력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 할 수 있어요. 응? 이거 효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위법한 거 맞아. 그럼 위법하게 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상해야 돼. 판결 가능해요. 그래서 공정력은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자가 지 맘대로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아까도 그랬잖아요. 위법이라고 상대방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 또 이 민사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거 가능하고, 그렇죠? 네. 자, 이해했죠? 그럼 내가 질문해보자.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해보자. 대표적인 사건,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할게. 뭐냐면, A 고등학생이 있어. A 고등학생. 얘 나이가 17세야. 응?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몇 살부터 딸 수 있다? 18세부터 딸 수 있어. 오토바이 면허 16세부터. 응? 딸 수 있어. 근데 얘 자동차 운전면허 딸 수 없는 나이지. 근데 속임수를 썼어. 자기 형이 있어. 형도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형 사진, 자기 사진 붙이겠지? 얼굴 사진은 자기 사진. 근데 인적사항은 형 이름 쓰고, 응? 생년월도 형 거 기재하고, 그지? 그러고서는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원래 이거 합격시키면 안 되는 건데, 경찰은 모르지. 모르니까 합격. 면허가 발급됐어요. 응? 그래서 여고생의 운전면허가 발급됐어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A가 또 이게 운전하고 다녔어. 아빠 차 몰고 열심히. 그러다가 접촉 사고를 냈어. 교통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17세라는 게 밝혀졌어. 응? 그러니까 이 뭐로 넘겨졌냐면 이거 무면허 운전이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애가 운전면허를 속임수를 써서 받아내가지고 이 속임수로 받은 운전면허는 효력이 없는 면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면허 운전이다. 해가지고 지금 무면허 운전죄로 사고를 냈고, 하여튼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재판에 넘겨졌어. 재판에 넘기는 거를 기소한다 그래. 응? 검사가 기소를 했어.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이제 검사하고 그 A하고 싸우는 겁니다.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얘 처벌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은 상대방이고, A는 이제 뭐 변호사를 사든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형사 재판이야. 국민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재판은 형사 소송. 형사 재판 담당하는 법원은 형사법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되는 거지? 무면허 운전죄로 유죄냐 무죄냐, 이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먼저 결정 나와야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릴 수 있지? 운전면허가 효력이 있는 면허냐 없는 면허냐, 그지? 이 운전면허에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이 있냐 없냐가 이게 먼저 결정이 나야 될 문제입니다. 응? 효력이 없는 면허였다 그러면 얘는 무면허죄로 유죄.
근데 이 운전면허가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서 발급된 위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 위법한 운전면허는 맞지만 위법 정도가 무효는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운전면허. 그러면 어떻게 돼? 공정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위법에 있지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면허. 위법이지만 효력이 있는 면허 갖고 운전하다가 운전한 거라면 무면허 운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뭐가 선결 문제야? 효력이 있냐 없냐가. 행정기관이 경찰이라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가 효력이 있는 면허냐 없는 면허. 자, 그러니까 그러면 형사법원이 심사를 했어. 이 운전면허 어떻게 발급된 거냐? 상대방이 형의 이름으로 속임수 써서 발급된 운전면허. 이건 위법한 면허. 위법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 없어? 위법한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판단 내려도 돼. 효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응?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어. 그런데 여기서는 위법이냐 아니냐만 판단 내리는 것 갖고는 부족해. 이 재판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판단해야 돼. 그 위법의 정도를 또 이 형사법원의 판사가 위법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위법의 정도는 무효는 아니다. 무효일 정도는 아니고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는 위법이다. 그럼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 경찰이 면허 발급한 행위는 소위 취소 사유 있는 행정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네? 이거 면허의 효력을 이 형사법원 판사가 면허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형사법원 판사도 행정기관 행위 효력을 부정할 권한이 없어요. 즉 효력을 부정해서 취소시킬 권한이 없어. 행정소송에 행정법원 판사만 소송에서 취소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면허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판해야 돼? 경찰이 발표한 운전면허 위법이 있지만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면허다. 그럼 효력이 있는 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는 셈이니까 무면허 운전죄는 성립이 안 된다. 무죄. 이렇게 나온 거지. 따라서 결론은 무죄.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이 사건은 효력이 있냐 없냐가 선결 문제가 되는 사건. 아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효력이 있냐 없냐까지 따질 필요 없고 위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재판할 수 있는 문제. 응? 네, 그렇게 사안이. 자, 정리하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판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이다 아니다 주장하고 판단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 그건 공정력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건 함부로 못하는 거야. 효력을 없애는 거는. 응? 그럼 어느 때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것으로 나와서 무효로 인정될 때만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존중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죠?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거의 핵심은 얘기했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진행합시다.